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될 애니메이션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아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자 화려할 정도로 수려한 작화와 연출을 비롯해 수많은 인물들 사이에 얽힌 서사까지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아케인에 등장한 인물들 중 어떤 주인공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의 윈터 솔저 세비카입니다. 벤더의 부하였지만 그가 사망한 뒤 실코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모로 빌런격 이미지가 씌어진 케이스인데요. 실코를 보호하려다 한쪽 팔을 잃고 기계로 교체하게 되었으며 초반 근접전에서는 바이에게 밀리는 와중 그녀의 복부를 찔러 제압했지만 케이틀린의 격발에 심어를 주입하는 외관이 터지면서 그만 리타이어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보완한 의수를 착용한 뒤 술집에 쳐들어온 바이와의 2차전에서 훨씬 향상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바이의 공격에 의수가 망가지는 굴욕을 겪게 되는데요. 또한 살짝 기계치인 것인지 스스로 의수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징크스가 만들어준 새로운 의수를 통해 훨씬 위력적인 폭발력과 함께 예능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다채로운 전투를 발휘했습니다. 벤더를 배신한 듯 보이지만 여러모로 자운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타입으로서 실코를 배신하지 않고 수차례 그를 보호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자운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만큼 시즌3에서는 훨씬 나아진 미래를 볼 수 있겠죠. 아케인의 명사수이자 핫걸 케이틀린입니다. 사격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이지만 무기가 없을 경우 신체 능력은 다른 주인공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편인데요. 시즌2에서 안베사에게 특훈을 받으며 비약적으로 향상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릭투스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으며 역시 멜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안베사에게 완패했을 정도로 약체 라인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명문과 외동딸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뒤 바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징크스의 옛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뒤 안베사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어머니를 죽인 징크스를 처치하지 못하는 바이와도 깊은 갈등을 맺었는데요. 다만 자신을 에워싼 분노를 진정시키고 다시 바이의 편에 서게 되는 등 다른 주인공들에 비해 훨씬 캐릭터성의 변화가 눈에 띄는 케이스였습니다. 바이의 집행관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지만 징크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지 관건인데요. 근데 케이틀린이 그림을 찾으면 K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아케인의 최고 인기 캐릭터 징크스입니다. 스토리를 긴장감 있게 만들어가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징크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독학으로 온갖 무기를 만들 정도로 손꼽히는 천재이자 무기를 만드는 능력과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세팅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이며 순식간에 적을 납치하거나 허를 찌르는 전투 센스, 상대방의 공격을 가볍게 회피할 정도로 민첩성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맷집이나 순수 공격력 자체는 살짝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근접전에서는 종종 수세에 몰리는 편입니다. 어릴 적 자신의 트롤링으로 친구들이 사망한 점과 언니에게 벌어졌다는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초반에는 조커에 버금갈 만한 사이코패스로 각성했는데요. 시즌1 후반 징크스가 의회를 향해 쏜 로켓은 암울하고 불우한 지하도시 세계가 낳은 최대의 비극을 상징하는 씬으로서 마공학을 개발해 점점 발전하는 필트오버와 점점 쇠락해져가는 자운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즌2 후반 벤더와 함께 추락했지만 환풍구를 통해 이어진 통로를 발견한 점이나 징크스를 암시하는 이펙트가 잠시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아 생존 확률이 매우 큰 편입니다. 징크스와 함께 아케인의 메인 주인공 바이입니다. 복싱을 베이스로 한 격투가이자 맨몸 전투력은 안베사와 벤더 정도를 제외한다면 최상위권이며 혼자서 실코의 부하 다수를 비롯해
기계팔을 지닌 세비코까지 제압하는가 하면 제이스가 만든 건틀렛을 착용 시 무려 워윅까지 어느 정도 상대 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맷집과 위력으로 인해 확실히 정면 승부에서는 징크스보다 앞서는 편인데요. 감정 기복이나 멘탈적인 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 점이나 시간 제어 장치 및 온갖 마법사까지 등장한 탓에 순위는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인공 포지션이지만 스토리상으로 살짝 겉도는 느낌이 큰 편으로서 동생을 버리고 간 자신의 트라우마 및 너무나 호전적인 성향에 갇혀버린 탓에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케이틀린을 비롯해 죽은 줄 알았던 벤더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극적인 성장을 이룬 주변 인물들에 비해 시즌2까지 계속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편이었는데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징크스를 통해 바이의 멘탈과 트라우마가 한층 나아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케인의 또 다른 진 주인공 에코입니다. 지하 도시에서 햇빛이 비치는 커다란 나무 아래 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리더 못지않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다리 위에서 에코와 징크스가 회상으로 싸우는 씬은 아케인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등장하는 씬마다 신스틸러급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으로서 뛰어난 비행 능력과 기동성을 지닌 호버보드에 탑승하여 바이와 징크스 두 명을 상대할 정도였으며 다른 평행세계에서 시간 조작 능력 장치까지 개발한 뒤 빅토르의 진화를 계속 역행시켰으며 제이스가 빅토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등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벤더가 사라진 뒤 리더가 되어 일부 시민들을 이끌었으며 수정을 반환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하이머딩거의 가르침으로 뛰어난 능력까지 발휘하는 등 온갖 혼란스러운 사상이 난무하는 아케인 세계관에서 몇 안 되는 온전한 정신을 지닌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필트 오버 이온 중 가장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멜입니다. 너무 과학의 발전에 대한 위험성만 내세우는 하이머딩거와 반대의 사상을 가진 인물로서 젊고 유능한 제이스를 전폭 지지하며 필트 오버의 로켓 배송을 실현시키며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1등 공신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마법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였으며 시즌1 후반 징크스가 쏜 미사일에 멀쩡했던 이유 역시 자신도 모르게 마법으로 보호했던 것인데요. 검은 장미단의 목걸이를 받고 각성한 뒤 제이스와 함께 빅토르가 보낸 병사를 처치하는가 하면 안베사와 맞짱을 뜨다 위기에 빠진 케이틀린과 협공하여 결국 안베사를 검은 장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만 안베사를 죽이려는 루블랑의 계략을 파악하여 감옥을 파괴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제이스와 빅토르를 지지하여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를 의회에 앉히는가 하면 전쟁을 선호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끝까지 평화 정책을 펼치며 필트 오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인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향후 시즌3가 나온다면 멜의 혈통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필트 오버와 자운 전역을 공포로 몰아간 안베사입니다. 6탄전에서는 가히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오른 인물로서 세계관 최강자인 워윅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집행관들을 맨손으로 집어 던져버리는가 하면 최강자로 거듭난 멜과 케이틀린이 협공했지만 멜이 힘을 쓰기 전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짐승 같은 매력을 지닌 누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케이틀린조차 경계할 정도로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치밀한 인물로서 의회가 공격받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순식간에 의회를 장악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으며 케이틀린을 이용해 그녀를 내세워 뒤에서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케이틀린과 멜의 협공 끝에 사망했지만 너무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그녀의 성향이 두드러졌을 뿐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타의 부모 못지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꽃미남 천재 과학자 제이스입니다. 본인이 개발한 건틀렛과 망치의 위력은 세계관 최강자인 워윅에게 유효타가 가능할 정도였으며 빅토르가 보낸 인간들을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아케인 세계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능력 자체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마치 아이언맨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보 성향을 지닌 멜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필트오버의 로켓 배송을 실현시키면서 비약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1등 공신이었지만 더딘 발전에 지친 지하도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필트오버 내에서는 다소 지위가 낮은 계층이었지만 존재감이 커지면서 정치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장해 나아갔으며 빅토르가 불러일으킨 파멸을 막기 위해 형제와도 같은 그를 직접 처치하는 등 진정한 지인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지닌 워업 위기입니다. 벤더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인간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워빅으로 각성한 뒤에는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상위권에 속하는 릭투스를 가볍게 날려버렸으며 안베사는 살아남긴 했지만 애초에 전투 장면이 생략되는가 하면 징크스와 바이는 딸 바보 버프로 생존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샤의 폭발에도 죽지 않고 개조되어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으며 후반부에는 징크스와 함께 떨어지며 폭발에 휩쓸렸지만 인터뷰를 통해 생존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운의 대표로서 필트오버에 대항하여 전쟁을 주도해 다리를 건넌 주동자격 인물이지만 지나치게 평화와 안전을 중시하고 필트오버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지하도시 세계의 발전을 너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뒤 세비카를 비롯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지하도시 시민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었으며 야수로 각성해 장기말로 전락해버리는 등 그토록 중시했던 평화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 실크와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더욱 좋지 않았을까요? 아케인 최종 보스 빅토르입니다. 처음엔 신체가 불편한 과학자 포지션이었지만 헥스코어와 융합된 이후 점점 기계처럼 신체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지하도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예수격 인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치유해준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벤더까지 자신의 군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인간이라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진화하여 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하이브에 연결시키는 등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빅토르는 자신의 이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제이스의 어린 시절을 찾아가 다양한 룬을 건네주며 미래를 변화시킬 분기점을 만드는 등 일종의 시간여행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다 시한부 인생이 된 점과 지하도시 출신으로서 그들을 도우려 한다는 점이 한 명의 천재 과학자를 극한의 경지에 내몰게 되었으며 결국 인간성 자체를 소멸해야 된다는 극도의 사상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즌3에도 출연한다고 하니 못다한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케인 세계관의 만악의 근원이자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아케인입니다. 일종의 마법 같은 요소이자 이를 개발하여 가공하는 것을 마법 공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필트오버와 자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핵심이자 각종 무기와 장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 만든 헥스코어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자율적인 의지까지 지니고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요. 아케인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야망, 희생, 진보, 그에 따른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과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통제되지 못한 힘은 결국 파괴로 이어지며 결국 희생을 통해서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힘을 중심으로 필트오버와 자운의 운명을 형성해 나아갔으며 그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미래까지 바꿔놓았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케인이었습니다. 시즌2 후반부에서 살짝 급전개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편이긴 했지만 연출이나 액션 등은 여전히 최상위권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즌3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으로서 앞으로도 벅찬 감동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